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로 연 사흘째 MBC 녹취록 파문 사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날은 그 당사자였던 최승호 PD와 함께 이번 사태를 짚어봤고요. 또 어제는 최민희 의원과 함께 이번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총 6시간 분량의 녹취록 전문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6시간 분량의 녹취록 가운데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파트너. 네. 아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네요. 그 저 뒤에 그러니까요. 그림 속에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진만 같이 찍었는데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자, 박정호 기자가 직접 입수해서 가져오신 이 파일을 한번 직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내가 그동안에는 좀 쟁점을 좀 짚어드리자면 최승호 PD, 박성재 기자 두 언론인에 대해서 MBC 사측이 지난 2012년 해고를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분들이 파업의 배후 실질적으로 후견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고를 시켰고 돈이 얼마가 들든 관계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이슈다. 이 문제를 모의하는 자리였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 두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갖고 계신 전체 분량이 A4용지로 도대체 몇 장이나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좀 포인트를 좀 작게 뽑았어요. 원래는 200페이지가 넘었었는데 110여 페이지로 저희 줄여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해고에 관련된 내용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예능 진행자, 출연자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비판, 인물평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미디어스가 보도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렇군요. 바로 이 이른바 MBC 녹취록을 제보한 소훈영 폴리뷰 전 기자가 미디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도 참 충격적인데요. 소 전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C로부터 100억을 받으려고 계획을 짜고 이 백종문 이 본부장을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종문 본부장이 본인 입으로 한 말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발뺌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노조 MBC 본부 공격성 기사는 대부분 박한명 국장 오더를 받고 썼다. 자신이 썼던 기사는 다 오더 때문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왜 이 소 전 기자가 이런 녹취록을 최민희 의원실에 갖다 줬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제가 보기 참 안타까운데요. 그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소 전 기자가 이 박 국장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털어놨고요. 구체적으로 사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네일이라고 오프라인 이 신문을 발행한 적도 있는데 그때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박 국장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돈을 자기한테 가져갔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었다.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적인 실망감이 컸고 임금도 못 받고 이랬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은 계속 무시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 그쪽에서 출석해서는 내가 일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털어놨습니다. 기사로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발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보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게 보면 한편의 사기 사건. 이게 형사 사건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에 와 있군요. 이를테면은 이것을 제보한 제보자에 해당하는 소훈영 폴리뷰 전 기자 그리고 박한명 국장 간의 개인 간 거래로 금전이 오간 거예요, 그죠? 저 미디어 네일이라는 새로운 오프라인 매체를 창간을 하는데 비용이 드니 귀하가 비용을 좀 내시라 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고 그랬지만 그 미디어 네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 창간호만 내고 몇 번째 나오다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중단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네요. 사실상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경찰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문제는 또 저희가 또 따로 취재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사건으로 비화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이 MBC 사태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대한 언론, 특히 뉴스타파, 한겨레, 경향 이런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지, 미디어 전문지들, 미디어스라든가 미디어오늘 등은 보도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큰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 문제가 방통위하고 방문진 내부에서 다뤄지기로 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다뤄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었는데 방통위에서 오는 2월 1일 다룬다고 하는데요. 티타임을 열어서 이 건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티타임이요? 네. 티타임을 열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하기 싫은데 일부러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성중 방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개별사의 노사관계에 대해 방통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 2월 1일 다루는데 티타임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티타임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티타임을 통해서 차담으로 다룰 문제인지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방통위 설립 근거가 방송사가 공정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있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티타임 정도로 다루겠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녹취록을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당노동 행위도 포함이 되거든요. 해고의 이유가 없는데도 그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했다라는 것이 MBC 고위 임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노동부도 특별 근로감독을 해서 그동안에 어떤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게 방문진에서 그러니까 MBC 대주주 방문진에서는 2월 3일 정기 이사회에서 다루겠다고 하고 있고 뭐 아직 뭐 야당 추천 이사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말씀도 특별 이 근로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입니다.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MBC에서 고위 임원이 해고에 적법한 이유도 없는 사람을 둘이나 해고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녹취 파일 공개로 인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부당노동 행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방송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다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저희 팟짱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박정호 기자가 가져오신 녹취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긴 파일이고 이게 보니까 총 6시간 분량이에요.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그리고 2014년 11월 두 차례 열린 건데요. 한 번 녹음이 몇 페이지, 어느 양이 정도 됩니까? 1시간이 넘는 분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3시간 가까이 넘게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또 3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은 키워드를 네.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다른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이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또 개인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가 논외로 네.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성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키워드 중심으로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오마이뉴스가 등장해요. 어떤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네. 오마이뉴스가 등장해야 할까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먼저 이런 대화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중에 보수 매체를 키워야 된다. 이런 관점의 내용들이 좀 나와요. 네. 그 과정에서 네. 뭐 보수 매체 열악한 상황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뭐 몇 명이서 이걸 운영하는데 힘들다 그런 하소연도 들리고요. 네. 그런데 박한명 국장이라는 네. 분이 박한명 백종문 그 공영방송인 MBC 미래전략본부장한테 네. 하소연을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MBC 우리가 쪽 얼마나 관계자들한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예. 그 과정에서 오마이뉴스가 등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부 뭐 보수 매체들 거기 어떠냐, 뭐 거기도 힘들다, 뭐 그런데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일부 보수 매체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MBC 관계자 말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보수 매체들이 네. 이쪽으로 치면 프레이시안, 오마이뉴스, 대항마로 가면 좋겠던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박한명 국장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네. MBC 관계자가 우량마. 우량마? 네, 추임새도 넣죠. 대항마를 넘어서 우량마가 돼야 거죠. 된다. 그러니까 박한명 국장도 네. 당연하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보수 매체를 키워달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죠. 그렇군요. 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마이뉴스가 박한명 국장의 워딩인데요. 네.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 뭐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저희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가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네. 벌이가 없던 오마이뉴스가 그 한 해에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 매출이 80억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경영기획실 쪽에 확인해 봤더니 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당시 매출은 예. 이보다 훨씬 더 적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저희 오마이뉴스 당시의 매출이 얼마였다고 합니까? 뭐 정확한 내용은 뭐 얘기를 할 공개하기 수 좀 없다 예, 얘기는 예. 하지만 네. 이거보다 훨씬 적었고 80억은 안 됐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직원 자체도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관계 맞지도 않고요. 글쎄요, 사실 노무현 이것은 대통령이 뭐 정권을 잡고 네. 오마이뉴스가 이러면서 오마이뉴스를 마치 예. 무슨 노무현 대통령 위한 그런 매체인 것처럼 폄하를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보면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매체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하튼 이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또 네. 어떤 지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에 대한 언급을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박한명 국장 얘기입니다. 오마이뉴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기사를 내 것처럼 하고 내지를 않아요 하면서 뭐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뭐 박한명 국장이요. 다들 아는데 저희가 저쪽 왼쪽 애들이 저희 쪽을 보고 기득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걔네들 지적이 틀리지 않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쪽 애들이 아주 급격히 성장했을 무렵이 정권을 잡았을 때란 얘기죠. 얘들이 기득권 가지고 있을 때는 확실히 그 기득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과 같이 성공하는 매체가 오마이뉴스였고요. 나머지 매체들은 언제 생겼냐면 어떻게 지원을 받아 갖고 했냐면 사실은 KBS의 정연주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이제 불만이 네.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어쨌든 이제 오마이뉴스에 대한 불만이라 그래야 되나요? 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인식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이철희 소장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철희 소장에 대한 언급이 짧게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수 단체의 그 보수 농객이죠. 네. 보수 농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보수 농객과의 어떤 토론에서 이철희 소장이 보여줬던 얘기, 네. 그런 발언, 주장 이런 얘기를 나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수 농객이 이철희한테 아주 심하게 한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라고 박하명 국장이 얘기를 하고요. 네. 백종문 본부장이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박하명 국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MBC도 관계자가 네. 이철희를 깨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박하명 국장이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MBC 관계자가 걘 논리가 없어요. 좋은 게 좋다주의지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이철희 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목도 나오는군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실명이 거론되면서 비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MBC 관계자 말입니다. MBC 노조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죠. MBC 노조는 오랜 역사, 자기들 말로 오랜 역사, 격정의 어떤 정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시절 거기서 배출한 국회의원의 숫자만 해도 거기서 그게 지금 쟤들 백그라운드인 거고, 그러니까 MBC 노조의 백그라운드가 MBC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신경민, 최문순, 박영선, 정동영, 노웅래 이게 노동조합이 그 숙주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그 MBC 노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것은 이게 그 굉장히 큰 대화의 분량이고 사실은 네. 이게 뭐 공영방송인 MBC와 그리고 또 보수 언론 매체 간의 다룬, 물론 이제 본인들은 이게 사적 대화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공공성과 관련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죠. 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이분들도 네. 그렇지만 MBC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그 불쾌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뭐 MBC 출신이긴 하지만 MBC 네. 출신으로서 MBC 노조에 뭐 특별하게 도움을 준 뭐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하명 국장이 신경민 의원을 비판하는 네. 그런 기사를 여러 차례 낸 그런 것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 비판을 위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런 네. 것이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까? 뭐 무슨 엘리트다. 뭐 엘리트면서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류의 비판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경민 의원을 근데 이분이 노동조합은 안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숙주. 네. 노동조합의 숙주다. 그러니까 신경민, 최문순, 박영선, 정동영, 노웅래. 이게 국회 노동조합이 그 숙주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 숙주 기생식물에게 쓰는 표현인데 네. 이런 역할을 과연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저희가 좀 점검하고 체크해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MBC 자사 기자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특히 네. 이용마 기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전 그 노조 홍보국장이었죠. 네. 이용마 기자 해직 기자 네, 해직 기자죠. 네. 이용마 기자를 비판하는 박한명 국장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용마 홍보국장이 네. 박한명 국장이 쓴 기사 관련해서 네. 항의 전화 이런 걸 했었나 봐요. 아하. 예, 관련해서 박한명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홍보국장 그분하고 제가 전화로 한 3번 직접 통화를 했어요. 직접 통화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MBC 관계자가 자기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박한명 국장이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경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기사를 보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이용마 전 국장이 왜 전화했는지 이렇게 밝히고 네. 있고요. 예. 박한명 국장이 이러죠.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내용이. 내용을 지적당한 걸 실토를 하고요. 네. 뭐 두 기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갖고 자기는 치사하게 이걸 뭐 안 하겠다,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랑 누구랑 셋이 모여서 대책 회의까지 하는 걸 내가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재미있는 게 뭐 털어놓을 게 있으면 네. 뭐 이종 격투기라도 하자.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아하.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 이제 기사 항의를 한 거네요. 이용마 홍보국장이 네. 그이 폴리뷰 이 매체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기사 항의를 한 거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네. 오보이니까 기사를 고쳐달라 수정 제의를 한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던 대목이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이 백종문 본부장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백종문 본부장이 네, 이번에는 본부장이- 이용마 기자, 그 자사의 후배인 것이죠. 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노조위원장 관련해서 네. 언급인데요. 네. 요즘에는 해고된 용마가 또 지가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위원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을 누군가 그렇죠. 하려고 한다. 누군가 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용마 기자랑 네. 포함해서요. 근데 그런 친구가 되면 내년 3월부터 MBC는 다시 전쟁터가 되는 거야. 아하.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MBC 관계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용마가 들어오면 노조는 망하는 거지. 그리고 백종문 위원장도 이용마 들어오면은 노조 망하는 거지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박한명 국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앞에 나왔던 그런 항의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네. 뭐 토론 못할 용기가 없으면 그러면 이종 격투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 여기 보면 그 뭐 회사 선배에 네,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자사 후배에 대한 평가가 좀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100% 완전 노조를 망하게 하려면 이용마를 보도 쪽 말고 운영 이 파트, 기술부 파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된다. 네, 전략적으로 뭐 이게 뭐 이렇게 얘기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쭉 이면 전체적으로 술자리에서 오갔던 대화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아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자리의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미방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예, 국회 미방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방위 관련해서 뭐 단통법 관련해 가지고 한참 복잡했었죠. 네. 그 여야가 뭐 대치한 적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 조혜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네, 조혜진 박한명 국장 얘기입니다. 지금도 복잡해요. 지금도 조혜진 의원은 단통법 발의하고 200명 넘게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해서 한 거를 마치 원흉처럼 몰려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14년 현재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2014년. 얘기하는 지금은 2016년 1월이 아니고 2014년. 네. 네. 그러면서 MBC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박한명 국장이 그러면서 미방위 위원장은 단통법 잘못됐다고 뭐라 그러고 있고요. 미방위 간사는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위원장은 친박, 간사는 비박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이상하게 친박 성향이긴 해요. 네. 한데요. 좀 비판적 친박이라 가지고요. 네. 이러니까 MBC 관계자가 비비박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종문 본부장이 비비박은 또 뭐야? 하고 얘기하고 네. MBC 또 관계자가 비박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백종문 본부장이 비박이 아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MBC 관계자가 웃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뭐 이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짧게 그 핵심적으로 그 짚어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6시간의 대화 분량의 핵심은 네. 무엇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수많은 여기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의 실명이 언급되지만 저희가 저희는 다 이제 소개를 보도의 해드릴 수는 공공성 없고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더 짚고 가보죠. 네. 어제 최민희 의원 나와서 네. 어버이연합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어버이 연합에 관련된 녹취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박한명 국장이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0, 70대 거의 60, 70대 노인분들이
사실 보수 쪽에서 여가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보수 쪽에서 여가 활동을 네. 하는 거다. 그러니까 2만 원씩 받으면서 나와서 요구르트랑 빵이랑 김밥이랑 사발면 이런 것 받아가면서 그 노인들이 모이시는 공간이 어버이연합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아 여기 가면 이렇구나, 또 여기서 얼마나 또 많이 생긴다 뭐 해가지고 모여서 가장 큰 단체 어버이연합, 이 자체가 보수의 앞날의 미래가 암울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그러면 이미 그쪽으로 방향이 딱 틀어박혀져 있으니까 이게 좋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게 여기서 어제 요구르트만 얘기가 나왔지만 네. 뭐 빵이랑 김밥 이런 먹을 것들 아니면 어떤 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박한명 국장의 주장, 이것은 뭐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2만 원씩 받으면서 나오고 네. 와서 요구르트, 빵, 김밥, 사발면 이런 거를 받아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이건 조사가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조사를 그리고 해봐야 될 것 한다면 같아요. 도대체 이 금액이 어디서 예산이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네. 회원 여긴 저희가 사실 어버이연합은 이게 그냥 그 시민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네. 운영하는 단체일 거라고 통상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아가는 격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 재원이 마련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온갖 그 시위 현장에 다 나타나시지 않으십니까? 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소녀상이면 소녀상, 또 뭐 비밀 TF 사무실이면 비밀 TF 사무실, 뭐 그밖에 여러 네. 맞불 집회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인데 여기가 사실은 금액이 금전이 오고 가는 곳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네. 이것도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또는 또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버이 연합 문제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6시간의 대화록, 네. 녹취록을 통해 볼 때 어찌됐든 몇 가지 좀 쟁점으로 좀 그 이번 이 녹취록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일 큰 건 네. 바로 이 부당해고죠. 네. 부당해고. 이 박성재 기자와 최승호 PD가 아무런 해고 사유도 없는데 네. 부당해고를 당한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아까 뭐 박문진 얘기, 방통 얘기 나왔지만은 네. 그걸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네. 국정조사를 하던 네. 아니면 청문회를 하든 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보수 언론 생태계도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보수 언론의 네. 예, 현실. 현실. 예. 어떻게 보수 언론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예. 자, 그리고 이 MBC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MBC와 이 보수 언론의 커넥션이죠. 네. 청탁. 이 보면은 저희가 어제 짚어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은 네. 네 가지 청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MBC가 보수 언론과 짬짬이를 한 이 모습이 밝혀졌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동안 보수 인터넷 매체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 보면 박한명 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기사를 써서 네 이름으로도 내고 우리 이름으로도 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개의 매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한 그룹이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뭐 이런 건데요. 네. 저희가 사실 기사 실명제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년대부터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언론인의 영역에 둘 수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한 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큰 대형 대 MBC 죄송합니다. 오마이뉴스가 나왔어요. 네.
공영방송인 문화방송과 그리고 또 이런 작은 보수 인터넷 매체 간의 거래, 커넥션 이 문제가 어느 지경에까지 왔는지도 저희가 그 자명한 현실을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 끝에 보면은 네. 이제 MBC 인사들이 자리를 빠져나가고 네. 폴리뷰 이 녹취록을 제보한 네. 소전 기자와 네. 박한명 국장의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정말 허탈합니다. 네. 소전 기자가 외주는 안 된더라고 하더라.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박한명 국장이 외주는 안 된다는데 지금 얘기가 네. 하면서 끝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MBC 관계자를 만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고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00억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 네. 이게 드러나고요. 네. 하지만 그게 실패한 상황에서 네. 어떡하지? 네. 큰일 났네. 허탈하네. 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물론 이 만남은 네. 백종문 본부장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 만남의 목적은 어쨌든 100억이라는 돈을 받고 50억은 외주 만드는 데 쓰고 50억은 우리가 챙기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게 소전 기자의 소전 기자의 주장이죠. 주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검찰 조사도 해봐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녹취록 파문 오마이뉴스 팟짱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